안녕하십니까, 도공입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이곳은 울산지방법원 앞 단식 철야 시위 장소입니다. 오늘 단식 7일차 현장 방송 시작합니다. 자, 이곳이 제가 시위하고 있는 곳입니다. 예, 사랑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이곳이 제가 피켓을 이렇게 세워두고 시위를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오늘이 단식 7일차. 앞에 보시면 이렇게 이쪽은 해가 있어서 뒤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늘에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수문장님께서 제일 먼저 들어오셔서 반겨주셔야 우리 방송이 활기쳐집니다. 걱정되시고 불안하시더라도 계속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어제도 이곳에 와서 방송을 했습니다. 여기가 그늘이라서 화면도 잘 나오고, 그리고 제가 글씨를 읽기도 편해요. 앞에 보이는 건물이 울산 지방검찰청, 그리고 이 옆에가 울산 지방법원입니다. 엄청나게 예. 글쎄, 이것이 힘없고 약한 국민들이 조직이 안 돼 있을 때는 이 방법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앞에 산수유 나무가 아직까지도 많이 달려 있어요. 요즘 보면은 언론이라는 곳에서 예, 저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이나 인터넷은 이 극좌파들과 중국 것들이 전부 점령을 해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론몰이, 여론조작, 선동질입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언론 어느 곳에도 이 자유시민들이 집회하는 거 안 나와요. 자유시민들이 집회하는 건 안 나오지만은 이 정신 빠진 것들, 머리가 빈 것들이 시국 선언이니 뭐니 하고 떠들어대는 거, 그런 것만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몰이가, 우리나라는 언론이 벌써 중국에 전부 장악돼 가지고 극좌파들한테 예, 저도 용산에 화환이 보내지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론에서는 예, 아 그래요. 예, 분명히 말씀드리면은 한동훈뿐만 아니라 이재명이 내란죄로 벌써 고발이 들어갔어야 되는 일이에요. 지금 여당 대표뿐만 아니라 여당에 있는 것들 싹 다 해산시켜 버려야 됩니다. 지금 이 검찰, 공수처, 경찰 이것들이 완전히 사냥개가 돼가지고 반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윤석열이 죄가 있다면은 이 의회 반란을 제대로 진압하지 못한 게 이게 죄예요. 반란이라는 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정부나 지도자에게 반대해서 난을 일으키는 게 반란이에요.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이 행한 일은 통치행위입니다. 이것이 적법했냐 안 했냐 하는 거 따지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은 통치 행위를 가지고 반란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지금 저 야당 의회 반란 세력들이 내세울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떠들어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납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부가 정부를 반란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여론몰이 해가지고 인민재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대통령의 통치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적법하게 하지 않았다고 반란이라고 우기는 거, 저것들 대가리에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 거예요.
배운 것도 없고 자기들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반란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대통령 보고 반란 수계라고 하는 이런 희한한 세상에서 미친 것들이 촛불 들고 난동 부리고 있는 거예요. 폭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진짜 지금 아쉬운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문재인이가 청와대 안에 기어들어가 가지고 제일 먼저 만든 게 여론 조작하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었어요. 그 청원 게시판 주로 사용자가 중국말 하는 것들입니다. 중국말 하는 것들이 동의해주고 몰려다니면서 분탕질 치고, 그런데 이번 국회에서도 이런 청원 게시판을 이용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 청원했었어요. 그리고 중국 것들이 거기에 동의수 누르고 여론 조작해 가지고 그 사유도 안 되는 탄핵 사유 가지고 청원서를 빌미로 탄핵 청문회 했었습니다. 이때가 반란의 시초예요. 의회에서 가짜 배지들이, 이때 반란의 시초였을 때 그때 여당이라는 것들 뭐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재명이나 이 야당에 위헌정당 해산 청구하고 그때 반란 진압을 했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당이라는 것들이 야당하고 작당질을 해가지고 의회 자체가 부정적인 불법 배지들이라 권력을 찬탈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이번 국회는 선거법을 위반하고 진행한 불법 선거, 부정선거로 배지 달고 있는 가짜들이에요. 이런 가짜들이 정권을 찬탈하려면 정부를 무너뜨리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 청문회니 뭐니 하면서 조작질 해가지고 선동질해서 청문서를 했던 거예요. 병신들 아니에요. 정부와 대통령에게 반해서 대적하는 게 반란인데 누가 반란 수계라는 겁니까? 대통령이 통치행위를 잘못했다고 이게 반란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 여러분들 이번에 국회의원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불법 부정선거로 가짜 배지라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모두 잘 아실 겁니다. 이번 선거에는 분명히 공직선거법 제24조 2항 위반해가지고 여야가 작당질해가지고 선거법을 위반하고 진행한 불법 선거였다는 거.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도 곳곳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것들이 가짜 배지 달고 여의대 안에 기어들어가 가지고 허구한 날 국가를 마비시켰었잖아요. 검찰, 경찰, 감사원 예산까지 삭감해서 일을 못하게 하고 허구한 날 탄핵이라고 각 국가기관들의 수장들을 일도 못하게 마비시켜 놓고, 이게 반란이지, 이게 내란 아닙니까? 그 중에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한 게 사법부입니다. 헌법에 따라 공정하고 평등하게 판결을 했어야 되는데 정치꾼들한테 납작 엎드려가지고 비굴하게 꼬랑지나 흔들어대면서 정치 판결이나 하고 이래서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진 거 아니에요. 판사들이 스스로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법정을 모독했는데 이러고서도 대한민국의 법치가 바로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재판을 하면은 헌법 정신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슨 정치적, 이념적 고려할 게 뭐가 있어요? 이런 반역 세력들은 그대로 재판도 하지 못하고 질질 끌다가 결국은 국가를 완전히 마비시키고 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반란 세력은 여의도에 있는 가짜 배지들이고 그 동조자들이 사법부예요. 창피한 줄 몰라요? 사법부 판사들이라면서. 문재인이 청와대 안에 기어들어가 있을 때서부터 어디서 형편없는 것들을 대법원장 시켜가지고 사법부 3권의 한 축입니다. 사법부 수장이라는 작자가 정치꾼들한테 납작 엎드려가지고 자기 동료 판사를 팔아쳐먹고 문서를 조작하고 거짓말을 하고 해도 다른 사법부 판사들 전부 입 다물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꼬랑지 내리고 비굴해졌는데 자기들의 삶을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 것들이 누구를 판결해요? 그러고서도 신성한 법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마도 이번 11월 25일 날 저 반란 수괴인 이재명의 위증교사 선고에 제대로만 정상적으로만 판결했어도 윤석열이 이렇게 절박해가지고 계엄까지 선포하는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국가가 마비돼 있고 검찰, 경찰, 감사원, 방통위 모든 곳이 마비돼 있는데 거기다가 사법부까지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대표로서 이런 마비 상태를 벗어나려고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게 직무유기죠. 계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은 분명하게 이거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 계엄을 하는 데 있어서
적법한 절차대로 하지 못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은 납득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반란을 진압하지 못했다고 반란 수괴가 돼요? 어디 이렇게 희한한 논리가 있는 겁니까? 이 모든 것은 야당이 주도하긴 했지만은 여당이 촉발시켰어요. 여당 것들이 이렇게 야당이 온갖 위헌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응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저 야당은 대한민국의 위헌정당이고 중국 공산당의 위성정당이에요. 이런 위헌행위를 할 때마다 여당에서 왜 가만히 두고 있었습니까? 작당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작당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당, 야당이 작당을 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부정선거를, 불법선거를 진행한 겁니다. 4,300만 유권자들의 주권을 짓밟으면서 불법선거를 해놓고 자기네들이 무슨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법 부정선거를 저질러서 가짜 배지를 달고 수많은 위헌행위를 하고 국가를 마비시켰는데 완전히 국정을 마비시켰잖아요. 게다가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반란 행위가 3번씩이나 있었어요. 그런데도 여당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야당하고 합세해가지고 대통령을 탄핵시키니 하야시키니 체포하니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길거리에 나와서 촛불 들고 하는 거, 물론 중국을 추종하는 종중 매국노들도 많지만은 그 안에 중국말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 지금 뭐 대한민국이 완전하게 중국의 속국이 된 거예요? 문재인이가 중국에 가서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고 대한민국은 낮은 산이니까 중국몽 함께 꾸겠다고 했을 때부터 속국이 된 거냐 말입니다. 이 개만도 버러지만도 못한 것들이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국민들을 다 팔아쳐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제가 용산에서도 여러 차례 외쳤습니다. 윤석열 탄핵 청문회 할 때 분명히 이것은 반란행위라고, 쿠데타라고, 중국 것들이 선동질하고 있는 반역행위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청원 게시판이라는 이런 조작하는, 선동하는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선동질을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반역행위가 아니면 뭡니까?
전부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완전히 피해 광기에 굶주려 가지고 인민재판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오늘 저도 뉴스 봤습니다. 무슨 교정본부장이 나와가지고 기자회견하면서 국방부 장관이 오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었다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문재인 때도 그랬지만은 이 극좌파들은 사람들의 피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저것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피를 끝까지 물어뜯어 가지고 피를 보고야만은. 예, 송정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잘 알고 계십니다. 이 극좌파들의 만행이 얼마나 비열하고 치졸하고 더러운지. 여러분들 그 전에 서해 해상공무원 피살 사건 때 보셨으면 알 겁니다.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실종돼서 북괴군에게 피살당하고 시신까지 훼손시켰는데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나 구조하려는 노력조차 하지도 않고 오히려 월북자라고 조작질해서 그 공무원의 명예까지 훼손시켜 놓고 그 가족들에게 월북자 가족이라는 낙인을 찍어 가지고 연금도 주지 않고 사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손가락질 받고 따돌림 받게 만드는 인권 유린한 작자들, 이게 인권 변호사였던 작자가 했던 짓이고, 이게 극좌파들이 국민들을 대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힘없고 약한 국민들이 짓밟히고 수탈당하고 인권 유린 당해야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우리 국민들은 원하는 거 없어요. 그냥 정상적으로 일하고 정상적으로 살기만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지난번서부터, 아니 지금 내가 8년 동안 계속 외치는 게 그겁니다. 여론 조작하는 이 청원 게시판이라는 거 없애라고. 그냥 여론 조작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국민들의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청원권을 훼손하고 국민들의 주권과 인권을 짓밟고 있는 그런 행위니까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고. 그 청원 게시판을 이용해 가지고 중국 것들이 동의수 올려주고. 예, 들꽃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이 청원 게시판 이용한 거 어떻게 이용해서 반란을 꾀했는지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이 있었습니다. 청원 사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였어요. 무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으니까, 대통령이 남북 관계를 경색시켰으니까 이게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렇게 탄핵 사유도 되지도 않는 엉터리 헛소리를 가지고 동의수가 100만이 됐어요. 동의수 100만. 이 중국말 하는 것들이 조작질하면은 삽시간에 100만 만들어 버립니다. 대한민국의 청원 게시판이 중국 것들이 동의수 가지고 조작질하고 장난친다는 거 벌써 오래전서부터 다 드러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동의수가 찼다고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의회가 대한민국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한 반역의 첫 번째 실행이라는 소리예요. 어디 말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조작한 동의수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탄핵하겠다고 청문회를 하는 거. 탄핵 사유가 엄청나고 정당하다면은, 그렇다면은 의회에서 탄핵 청문회하고 탄핵 절차 밟는 거, 정상적으로 탄핵 절차 밟는 거 납득할 수가 있죠. 탄핵 사유도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조작된 동의수를 가지고 탄핵 청문회를 하는 거, 이게 반역 아닙니까? 그 당시에 멍청내 제명 청원은 2건이나 있었어요. 그 멍청내 제명 청원 게시판마저 조작질했잖아요. 청원 사유 보지도 못하게 브라인드 처리해버리고, 그래도 동의수가 충족 요건을 채웠는데 제명 청원 절차 들어갔습니까?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만들 때부터 이거는 여론 조작하고 선동질 하려고 했던 거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청원 게시판을 이유로 탄핵 청문회를 했는데 여당 것들은 전부 주둥이에다 본드 발라놨는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었어요. 하다못해 청원 게시판을 조작질한 공무원을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그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여당 야당이 공범이라는 소리입니다. 지금도 보세요. 지금 말도 안 되는 탄핵 청원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제명을 뒤집어 씌우고 있잖아요. 왜 헌법의 가치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겁니까? 사법부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법부가 정치권에 굴복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졌는데
말해 뭐합니까?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선거법을 위반하고 선거를 해도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국민들이고, 사법부 수장이라는 작자가 국회의원들이 탄핵 절차 들어갔다고 자기 동료 판사를 팔아쳐먹고 문서를 조작하고 거짓말을 해대고, 그래도 누구 하나 추궁하지 못하고 입 다물고 있는 사법부인데, 지금 사법부에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삼권 분립이라는 게 뭡니까? 입법부가 법을 만들고 행정부가 법을 집행하고 사법부가 그 법을 균형 있게 판결을 해줘야 되는 거,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게 이게 사법부 아닙니까? 그런데 사법부가 입법부한테 납작 엎드려가지고 비굴하게 꼬랑지 흔들어대고 있었으니 나라 꼬라지가 이 모양이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경찰이나 검찰, 공수처에 이 썩어 빠진 것들이 사냥개 노릇을 하면서 구속영장 청구하는데 반란 혐의로, 내란죄로 구속영장 청구하는데 이거를 영장을 내주고 발부하고 있어요. 도대체 국가에서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했는데, 통치행위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반란이 됩니까? 그런데 반란죄라고 하고 있는데도 당연하다는 듯이 영장을 발부해주고 있어.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국가기관 전체가 다 썩어버렸어요. 철저하고 완전하게. 그런데 국가기관이 완전히 썩어버렸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다 썩은 건 아닙니다. 공무원들 120만 중에서 썩어 빠진 거는 10%도 안 돼요. 이 썩어 빠진 거 10%도 안 되는 것들이 정치권에다 끈을 대고 요직이란 요직, 권한이 있는 자리, 영향력 있는 자리, 돈 되는 자리, 정부가 있는 자리에 모두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주변 공무원들을 전부 다 썩게 만들고 오염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0% 이상의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공무원들이 일을 못해요. 예, 지금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채널 엄청나게 탄압받고 있다고요. 이전에는 아주 경고하고 정지 때리고 이러더니 지금은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제재하고, 때문에 우리 방송 보려면은 매일같이 알람 구독을 눌러야 됩니다. 그래야 알람이 뜰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저 좌파 것들이 하루에도 대여섯 명씩 들어와가지고 분탕질을 칩니다. 그거 차단 계속 시켜도
차단이 안 돼요. 이렇게 분탕질 치는 것들은 차단을 안 시키고 정상적이고 우리 채널의 고정 시청자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차단해버려요. 지들 멋대로 연령 제한 걸어가지고 들어와서 보려고 그러면은 성인 인증해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보지도 못하게 만들고, 지들 멋대로 아마 우리 구독자들 지들 멋대로 차단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엊그저께 그랬죠. 여기에서 쇼츠 영상을 10초짜리를 찍어서 올렸습니다. 2시간이 지나도 조회수가 46명뿐이 안 돼요. 그래서 서브 채널에다가 올렸어요. 서브 채널에 거기는 구독자도 몇 명 안 됩니다. 그리고 거의 방송을 안 하기 때문에 보는 사람 드물어요. 어쨌든 이렇게 서브 채널에다가 그 쇼츠 영상을 같이 올렸더니 1시간 만에 1700이 올라갔어요. 1700 올라가고 나더니 그것도 차단시켰는지 그 뒤로는 딱 멈추더라고요. 저는 이 정부나 쭈구리나 문재인 때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아마 문재인 때 블랙리스트 영순위로 올라가가지고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 난 윤석열도 좋아하지 않거든요. 윤석열도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일하는 방식, 생각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전 정부에서나 현 정부에서나 그리고 다음에 대통령이 되겠다고 설치고 있는 것들한테나 전부 블랙리스트예요. 아주 더럽게 만들어놨어요, 이것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설명드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악성 민원인이 생기는 과정이요. 지금 공무원들 다 썩었다고 그랬죠. 일 안 한다고 했죠.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은 공무원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혹은 뭐 해갖고 와라, 그렇게 상당히 괴롭힙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처럼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기대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완전히 공무원들이 상전이 돼서 갑질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미루고 하다가 결국은 제대로 안 들어주거든요. 그렇게 2번, 3번 하다 보면은 이제 진정을 합니다. 청원을 하기도 하고 청원을 한다고 쳐요. 대통령실에다 청원을 해도 헌법에는 분명히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원을 받은 국가기관은 심사할 의무를 가진다고요. 그런데 이 청원 게시판, 청원을 국민신문고로 떠넘깁니다. 국민신문고는 그 민원
들어주거나 수사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그만한 인원도 없고 권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민원이 발생한 곳으로 다시 진정서를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더러운 짓거리를 했는데 자기한테 민원이 들어온다고 그거 고치겠습니까? 안 고칩니다. 이렇게 2번, 3번 돌고 나면은 민원인이 악에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들은 악성 민원인이라고 블랙리스트에 올려가지고 민원인이 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묵살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용산에 한남동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용산경찰서 소속이고 경감이 경찰 경감이면은 간부예요. 경감이 순찰차 타고 나가서 길가에 도로에다가 세워놓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그거 보고서 사진을 찍어서 민원 제기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아세요? 자기가 본인이 그 민원 제기한 것을 종결 처리해버리고 없었던 일로 해버렸어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문재인이가 청원 게시판이니 국민신문고니 아주 지랄같이 만들어 놔가지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공무원 사회가 썩어 빠진 것들이 그냥 그 자리 유지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예, 정답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조직 이거 무너뜨린 거요. 문재인이가 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어느 국가기관에서 뭐 과장급 되는 인간이 정치적으로 끈을 대고 민원인들한테 돈 받아 처먹고 비리나 저지르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민원인들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입 닫고 있겠지만은 또 이 민원인들이 고소하거나 신고해도 정치꾼한테 끈대고 있으니까 경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합니다.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러고서 불송치해버리면은 민원인은 계속 불이익을 당해야 됩니다. 주변에서 같이 근무하는 공직자가 국민신문고에다 공익제보를 합니다. 공익제보해서 국민신문고에서 적절하게 심사를 하고 수사해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판결을 내려주고 속아내면 되는데 국민신문고라는 곳이 심사하고 수사할 수 있는 인원이 없어요. 권한도 없어요. 역량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공익제보 받은 것을 그 관공서로 다시 떠넘겨 버립니다. 그럼 그 관공서에서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자기가 과장이니까 자기가 들춰보고 종결 처리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자기를 공익제보한 사람
그 동료의 신분이 노출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거 그냥 놔두고 있어요? 보복하느라고 직장 내에서 따돌림하고 괴롭히고 해고시켜버릴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공무원 사회에 썩어 빠진 것들이 그 자리를 유지하고 그 자리에서 폐악질을 저지를 수 있도록 공무원 사회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작자가 문재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번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그 청원 게시판을 이용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대통령까지 선동질해가지고 탄핵하려고 했었잖아요. 국가 조직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문재인이가 사법부 수장을 아주 어디서 이념적으로 완전히 썩어버리는 자자를 대법원장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명예롭고 존중을 받아야 되는 판사들이, 그 판사들의 우두머리가 자기 동료 판사를 정치꾼들한테 팔아쳐먹고 거짓말이나 하고 가짜 문서를 만들어대고 이렇게 무너져 버린 겁니다. 사법부가 무너진 가장 큰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도 보세요. 정치적인 판결이나 하고 이념적인 판결이나 하고 돈이나 받아먹고 개인적인 판결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입법부가 정치권에서 권력자가 국가기관의 권력자들이 어떠한 행패를 부리더라도 판사들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판결을 해서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짓밟히는 거는 막아주고 보호해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판사들이 앞장서서 정치꾼들의 사냥칼이 되고 권력자들의 칼이 돼가지고 힘없고 약한 국민들을 짓밟아대고 있으니까 법치가 무너진 거 아닙니까? 권한은 막강하게 갖고 있는데 책임은 없어요. 책임은 전부 다 회피하고 있어. 자기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지 멋대로 판결해 놓고서도 억울하고 부당하면 7일 내에 항소하시오. 자기가 지 멋대로 판결을 해놓고서도 억울하고 부당하면은 상고를 하시오. 책임 떠넘겨버리고. 그렇게 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울부짖는 사람들이 생겨도 판결을 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니까 죄책감도 나눠갖고 죄의식도 같지도 않고, 그러고서도 무슨 신성한 법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법정은 판사들이 지금 모독하고 있고 더럽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법부가 무너지지 않았어도 나라 꼬라지가 이렇게 개차반이 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번에 비상계엄 선포 너무 무모하고 너무 졸속이었어요. 급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1월 25일 날 저 반역 세력들의 수괴인 이재명의 선고 재판에서 정상적이고 상식적으로 선고가 되지 않았으니까 사법부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행정부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군뿐이 더 있습니까? 사법부가 지 역할을 안 하고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데 국가가 마비되고 있는데도 정치적인 판결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은 거기에서 절박감을 느꼈다고 생각해요. 사법부가 올바로 서 있었으면, 사법부가 중심을 잡아줬으면 이런 일 안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나와서 지금 단식 철야 시위 7일째입니다. 어디 뭐 텐트 치고 이불 덮고 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달랑 의자에 앉아서 추위에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고 있어요. 예, 저도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거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저것들 눈 하나 깜짝 안 하겠죠? 알아요. 그래도 합니다. 왠지 아세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은 바위를 깨트리지 못하지만은 그 바위를 더럽히고 오염시키고 냄새나게 할 수 있어요. 나처럼 또 다른 사람이 계란을 던지면은 그 오염이 심해지면은 스스로 부식할 수도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더럽히고 오염시키고 냄새나게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위는 기피하고 피하게 될 겁니다. 그것만 해도 좋게요, 저는. 바위를 깨트리지 못해도 더럽히고 냄새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하게끔 할 수만 있다면은 혹여라도 사법부 내에서 스스로 자정하는 그런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더 고맙고요. 스스로 자기들의 직업에 자긍심과 권위를 찾아가면은 그러면 더 고맙고요. 공무원들이 요즘에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공무원들이 툭 하면은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임금 올려달라고 수당 달라고 인원 보강해달라고 길거리에 나와서 피켓 들고 지랄들 합니다. 왠지 아세요? 공무원으로서 자긍심과 국가에 대한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하고 있다는 이런 자기들의 만족감이 없으니까 일반인 직장들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돈이라도 많이 받고 몸이라도 편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 나오는 거예요. 이 간첩들에게 조종받고 간첩들에게 지령받고 있는 민노총이 이 노조라는 것들이 대한민국 사회 전반의 속속들이 그냥 파고들어서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좌경화 시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분명히 메시지 나왔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탄핵 사유로
윤석열을 탄핵하려고 하고 있는 거 탄핵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요. 납득할 수 없다고. 즉 윤석열을 탄핵하고 누가 된다 해도 미국의 자유진영의 승인 못 받습니다. 말 그대로 김정은이처럼 테러 집단의 수괴로 남게 됩니다. 지금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정상적이고 상식적이라면은 정당하게 탄핵을 한다면은 이유가 되지만은 납득할 수가 있지만은 대통령 탄핵 사유가 일본하고 가깝고 한미일 동맹을 하기 때문에 북중러와 적대시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반란의 수괴라면서. 그런데 탄핵 사유에는 이 반란의 수괴라는 이야기는 쏙 빠졌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수많은 국민들에게는 계엄 선포를 했다고 반란의 수괴라고 선동질하고 탄핵 사유에는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한미일하고 동맹을 공고히 했기 때문에 탄핵한다고. 북한이나 중국은 대한민국의 침략국가 아닙니까? 소련도 마찬가지고. 침략자들에게 적대시한다고 탄핵 사유를 해요? 이거를 미국에서 자유진영 국가에서 유엔군에서 인정을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윤석열을 몰아내고 어느 누가 된다 해도 테러 단체의 수괴일 뿐입니다. 대통령으로서 전 세계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북한처럼 고립되고 헐벗고 굶주리고 국가에 짓밟히는 그런 개만도 못한 인민이 되는 겁니다. 예, 사랑님, 우리 수분장님께서 또 문 닫으신다고 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반란이라는 거, 여러분들 사전 한번 찾아보십시오. 반란이라는 게 뜻이 무언가? 반란은 정부나 지도자에게 반대해서 난을 일으키는 게 반란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분명히 윤석열 정부이고 윤석열이 대한민국의 대표입니다. 윤석열이 본인이 본인의 정부에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 이게 말이 된다는 소리입니까? 이자들은 정당성도 없고 명분도 없고 오로지 중국 것들하고 선동질해가지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반역 세력이 의회고 그 의회를 조종하고 있는 것들이 중국 것들이고 이 반란 세력의 수괴가 이재명하고 한동훈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도 차가운 겨울 날씨입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언제나 좋은 날, 그리고 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깨어있는 날들 만들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